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6월에 열리는 장미 대선입니다. 어떤 후보가 과연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지 궁금한데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세종을 비롯한 대전, 충청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어느 당의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뽑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후보들이 다 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출발 선상에 서 있는데 어떻게 누가 선전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장미 대선이라고 하셨는데, 네, 작년 12월 3일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렇게 선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죠. 네,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정치적인 그 관심과 자질 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가 잘못 갈 뻔했는데 네. 바로 세운 게 국민인 것 같아요. 네. 과연 어떤 분이 어떻게 후보가 너무 이제 압축됐잖아요. 7명인가 그렇게 압축이 됐는데 단일화도 하겠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그 의식이라든가 네. 그죠? 심성이 그래도 뛰어난 편인데 네. 그거를 무시하고 그 정치인들 개개인들의 그 욕심만 앞세우다 보니까 네. 나라가 좀 이상한 모양으로 갈 뻔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는 그 헌법을 무시하는 네. 그죠? 그게 가장 컸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헌법을 좀 개헌한다 그러죠, 그죠? 그걸 이제 목표로 삼고 네. 있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주장했던 분은 지금 포기를 하셨고, 그죠? 네네. 포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어쨌든 수렴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다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헌법의 그 약점들 약간 비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번에 노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그 우리 그 헌법 골격이 물론 이제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이제 그죠? 그렇죠. 악법도 잘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네. 사실은 좋은 헌법이었는데도 그걸 쓰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헌법을 마련하자.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중대 선거구제. 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지금 너무 한쪽으로 독식이 되는 거를 네. 막기 위한 거겠죠.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대 선거구제라는 게 예를 들면은 대전에서 국회의원 한 명 뽑고 네. 세종에서 국회의원 한 명 뽑으면 그 무렵에 가장 인기 있는 정당에서 독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네. 승자 독식이니까 현재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종과 그 대전을 합쳐서 선거구 영역을 좀 넓히는 거죠. 네네. 그래갖고 여기서 출마해서 1등, 2등을 뽑는 식인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 정당에서 2명이 다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네네. 네. 그게 이제 중대선거구제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권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막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그 권한을 좀 총리한테 분산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가장 큰 골격인 것 같은데 그거를 수렴해서 뭐라 그러죠? 그 공약, 네. 정책 공약에 좀 이렇게 참가하면 지금 사실은 뭐 이번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 상태로 잠잠해지겠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또 시끄러울 텐데.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완충 장치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선거가 열리는 것 자체가 네. 진짜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잘못된 길로 갈 뻔했는데 그런 것들 좀 막을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미래를 잘 짊어지고 가고 또 네. 자신의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죠. 스스로의 권리를 권한을 포기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후보가 되면 좋겠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의사이다 보니까 그 의료 정책에 대한 그렇죠. 그걸로 이제 그 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초반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 의료 대란으로 망가진 이 의료 뭐라 하죠? 의료의 어떤 그 질 아니면 네. 시스템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잘 지켜보면서 네. 네, 골라야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좀 전해주실 건가요? 지난번까지 몸의 감각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마음에 대한 네. 의식에 대한 감각 그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예. 이 몸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도 뭐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네. 이거를 줄이기에도 좀 힘들었고 또 마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좀 연관시켜서 좀 마무리를 해보는 것도 그리고 뭐 이걸로 마무리한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간략하게 네. 줄여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나은 방송을 한번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도 그냥 느껴지긴 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몸을 이제 말씀드릴 때 뭐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일단 그 마음도 식사를 한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건데요. 마음도 식사를 한다. 그렇죠. 네. 간간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뭐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곤 하긴 했는데 아마 이 내용을 선거에다 이렇게 비유해 보시면은 네. 좀 더 아마 좀 시의적절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식사를 크게 4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죠. 한자로 된 용어인데 네. 단식. 단식이라 해서 이게 이제 뭐 나눠질 단자, 뭐 계단 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의 형태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촉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접촉하는 네. 음식, 접촉으로 받아들이는 음식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의사식, 그러니까 뜻의자 생각사자에서 뜻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음식. 어렵죠, 갈수록. 뜻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음식. 네. 갈수록 어렵죠. 그 다음에 식해서 이때 앞에 식자는 그 알식자입니다. 알식자. 네. 아르마리 알다 할 때 그 알식자인데 식.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음식으로 삼는다. 네. 이런 뜻이죠. 그 앞에 그 의사식, 생각하는 그 음식과 지금 말씀드린 그 뜻의 음식에 이제 구분이 조금 모호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오늘 한번 풀어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네. 네. 자, 그러면 크게 단식 이거를 그냥
쉽게 그냥 모양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양식.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촉식. 이거는 느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사식은 생각식. 그다음에 마지막에 식식은 마음식.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모양식에는 PD 선생님이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제 뭐라 하죠? 시련을 겪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모양식에는 이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양식? 모양식은 뭐 음식 그렇죠. 중에 네,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고 또 맞죠. 색깔 같은 것들도 그렇죠. 그림, 색깔, 그림, 네, 그렇죠. 모양 뭐 이런 그렇죠. 건. 네. 그러면 음악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음악이라는 네. 그 곡 자체는 모양식이죠, 사실. 모양식인가요? 그렇죠. 음악도.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화성 들어가 네. 모양이잖아. 그죠? 모양식이죠. 커피는 커피요. 네. 커피도 모양식일 것 그렇죠.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나 소리, 그죠? 네. 그다음에 향, 다 모양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네, 네. 소금의 짠맛. 네. 무슨 식일까요? 모양식일까 아니면은 느낌식일까? 짠맛. 느낌식일 것 같은데. 모양식입니다. 아, 그것도요. 네. 그러니까 짠맛이나 뭐 단맛이나. 근데 네. 어떤 맛을 좋아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요즘에 약간 매콤한 맛이 매콤한 맛.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매콤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잖아,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매콤한 맛도 모양식이다. 그래서 뭐 그 신맛도 있죠, 그죠? 네. 신맛. 우리가 홍어 안 좋아하신다 그랬나? 홍어 저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삭힌 홍어. 홍어 하면은 그 신맛이 맞나요? 신맛도 있고. 삭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삭은 코를 그렇죠. 완전히 네, 뻥 뚫리게 하는 그 맛도 네. 그 뭐죠? 그 모양식이죠. 사실. 네. 그 삭힌 모양. 네. 그죠? 삭힌 모양.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느낌식 가면은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뭐죠? 아마 보충 설명이 될 거라고 기대되는데. 네. 맛엔 또 뭐가 있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삭힌 맛, 단맛, 신맛, 쓴맛. 단맛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단맛은 좋아하지만 피하게 되는 시간이 갈수록 가능한 먹지 않으려고 하는 좋아하죠. 네. 요새 그 식품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뭐죠? 그 우리 그 인스턴트 식품들 보면은 네,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자극적인 게 많죠. 네. 그죠? 특히 뭐 단맛도 많고 그죠? 네. 그 어떤 그 모양이죠. 모양이고 그 다음에 맛에 또 뭐가 더 있나요? 말씀드렸던 뭐 쓴맛, 쓴맛, 네, 비린맛, 그렇죠. 비린맛도 있고 이런 것도 그렇죠?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접촉하는 네. 맛도 있죠. 사실은. 네.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접촉.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뭐 접촉 맛 뭐가 있을까요? 죽 같은 건 이제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좀 까칠까칠하게 넘어가는 것들도 네. 있고. 식감이 약간 식감이라는구나. 맞아. 약간 네. 다 다르죠. 네. 식감 자체가 꼬들꼬들한 것도 있고 맞아요.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 그 밥도 네. 밥도 꼬들꼬들할 수 있고 예.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 분이 있고 네.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질척한 거라나요? 네. 그죠? 그렇죠. 진것. 진밥. 네. 진밥. 맞나? 진밥. 네. 진밥, 누른밥 뭐 다 있죠. 그 물을 꼭 말아서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네. 그죠? 저도 어렸을 때는 물을 많이 말아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식감이었나? 그죠? 약간 입안에서 오돌도돌한 느낌이 돌아가는 게
그게 또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밥은 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물 말아서 후루룩 먹고 학교 가고 식혀서 찬물 딱 넣으면은 밥이 식잖아요. 네. 네. 식은 죽, 뭐 식은 밥 이런 거 있겠네요. 접촉하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러면 찬 것도 그렇겠네, 그죠? 그렇죠. 차고 뜨거운 거. 네. 찬 거 좋아하는 분들 있고 뜨거운 거 좋아하는 분들 있고. 네, 뭐 수박 같은 거는 시원한 맛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죠. 달지 않아도. 그렇죠. 네. 이 모양식 중에 네. 뜻, 어떤 의미, 네. 이런 걸로 그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가령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그죠? 이런 방송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내용을, 네. 아니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전 방송을 잘 모르니까 어떤 방송은 뭐 귀에 솔솔 들어오는데, 어떤 방송은 좀 껄끄럽고, 네. 그죠? 채널 돌아가죠. 이게 이제 우리 선거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선거에서도. 선거에서도 가령 뭐 어떤 공약, 이 사람은 이런 공약, 저 사람은 저런 공약을 내놨을 때, 네. 그죠? 이게 내가 저거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이 될 수가 있고, 네. 내가 싫어할 수 있는 음식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내용에 따라서. 네. 네. 그런 음식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우리 인체로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 그 동의보감에서 네. 우리 인체를 크게 4가지 그 구성 요소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맨 처음에 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네. 이렇게 할 때 그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침 아니면 뭐 동양 의학하면 항상 떠오르는 거 있죠. 신 다음에 기. 신기. 혈. 그렇죠. 혈. 그 다음에 피, 혈액.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우리 몸의 어떤 그 기운의 에센스. 정. 그렇죠. 네. 정미로울 정자. 네. 그래서 신, 기, 혈, 정, 이것도 모양식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신, 정, 역 하면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모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마음 중에는 그 마음하면 떠오르는 마음이 뭐 있으신가요? 뭐 즐거운 마음도 있고. 그렇죠. 네. 가슴 아픈 어떤 쓰린 가슴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슬픈 마음, 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기쁨, 슬픔, 희노애락 뭐 이런 게 다 마음 아닐까요? 네. 그런 거는 모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양이 아닐 것 같아요. 모양이 아니죠. 네. 모양에 좀 더 가까운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지. 모양을 좀 더 만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음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상의학 용어에서는 이제 의려조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본 적이 있는데, 네. 사상의학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은 위에서부터 그 따뜻한 기운, 뜨거운 기운, 서늘한 기운, 차가운 기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드린 이 의료조지 이거는 이제 한자말인데 뭐 다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뜻의 있자 뭐 뜻여자 그다음에 뭐 조자도 그 뜻조자죠. 어떻게 보면 지도 뜻지자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온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의료조지 하면은 그 맨 밑에 지는 아주
차갑다 그랬으니까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다음에 맨 위에 의는 좀 부드럽다는 얘기겠죠. 예. 따뜻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그 마음의 어떤 의지 이런 것도 좀 더 이렇게 모양이 좀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가까운 거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낌식. 느낌은 어떤 느낌이 있다 그랬죠? 어떤 음악을 들었어. 그러면 네. 음악이 좋다. 좋다. 그 다음에 네. 싫다. 네. 그 다음에 좋지도 싫지도 않다. 그저 그렇다.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느낌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맛을 설명드릴 때 뭐 가령 뭐 흰것, 네. 신맛은 그냥 모양식일 수밖에 없는 게 신맛을 그 PD님은 좋아하실 수 있고 네. 저는 싫어할 싫어할 수도 수 있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단계로 들어가면 느낌식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지금 선거도 보면은 만약에 어떤 공약이 나왔어. 아까 공약이라는 거는 모양식이라고 했잖아,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글로 쓰여진 공약인데 네.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은 뭐야? 그러고 아무 반응이 없고. 네. 네. 이거를 느낌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약 효과라고 아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플라세보 효과. 플라세보 효과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어. 네. 그때 효과가 너무 좋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아가서 지금 그렇게 아프니까 그 약을 주세요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름만 그렇고 그렇지 아무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약을 네. 받아서 복용을 했는데도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위약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약 효과라는 게 결국은 느낌식일까요? 아니면은 느낌식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느낌식. 근데 이게 모양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령 이런 모양을 받아서 네. 먹어서. 같은 모양이라서. 네.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처방해준 의사 선생님을 믿고 그렇지. 그 느낌으로 그냥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네. 수도 있고. 네. 이게 느낌식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우리 인체로 들어가서 그 본격적으로 그 우리가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네.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을 이 사상 이야기에서는 탈취나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탈취나절. 그래서 맨 위에부터 그 탈은 빼앗는 거고, 네. 치는 으스댄다 그러나? 네. 으스대고 뽐내고 그러는 거고, 나는 이게 이제 게으를 낳자인데 뭐라 그러지 이거를 천하태평. 그다음에 절은 이거는 맨 위에 탈 그러니까 빼앗는 거랑 비슷한 말인데 네. 조금 더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네. 좀 다르죠, 그렇죠? 절도 네. 뭐 이런 거네요. 네. 네. 지금 우리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네. 사실 유튜브가 우리나라 정치를 망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요새 이제 판명되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스. 네. 우리가 소스를 항상 밝히잖아, 그죠? 그렇죠. 가령 출처. 네. 저도 이제 방송 중에 이거는 뭐 사상이학에서 한 것이다. 이거는 뭐 불교 쪽에서 용어다. 뭐 이런 식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근데
그런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SNS를 타고 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덩이가 되면서 가짜 뉴스가 아주 진짜처럼. 그렇죠. 이제 변질이 되죠.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위인들의 그 사상이나 아니면 생각 이런 거를 훔쳤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요새 뭐 이제 특허 시대인데, 네. 특허 시대인데 사실 그 특허를 개발하는 사람들조차 그 오리진은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있는데 그거를 모양이나 이런 거를 변형시켜 놓은 거지.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리진 없는 특허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네. 네. 그런 그 특허를 너무 이제 강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뭐라 해야지? 좀 자본주의가 이제 심화될수록 네. 세상이 좀 각박해지고 인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인색해지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의 그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 철학이나 아니면 뭐 동양 의학이나 보면은 사실은 이런 특허가 없죠. 네. 다 그냥 내놓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고 그 아주 깊이로 들어갈수록 네. 깊이로 들어갈수록 자신들의 능력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해서 이 탈취 나절 이거는 기본적으로 느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저거를 빼앗고 저거를 훔치고 아니면은 뭐 내가 잘난 척하고 아니면 내가 외면하고 이런 거는 이런 어떤 느낌 좋아하고 싫어하고 아니면 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이런 느낌식에 빠져 있을 때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느낌식에서 이제 우리 현재 의학의 용어를 이제 붙여보면은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피 선생님도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자율신경을 느낌식의 어떤 표현이다. 네.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은데 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느낌식의 어떤 길이고 어떤 그 표현, 그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느낌식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